사우디 왕실이 한국의 검은 물질 때문에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프 알 카흐타니입니다. 올해 38살이고요. 리야드 왕립의료센터에서 임상영양학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었던 경험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2024년 가을이었어요? 리야드의 9월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낮 기온이 40도를 웃돌 때도 많죠. 그날도 오후 진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낸 긴급 요청서였어요.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전국 학교의 간식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검증된 대안을 2주 안에 제출하라는 거였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갑상선 질환 발병률이 무려 3배나 증가했거든요. 변비로 고생하는 학생 비율도 전체의 60%를 넘어섰고요. 소아 비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사우디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였어요. 우리 식단 구조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었죠. 고열량 음식이 중심이고 식이섬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조류 같은 요오드 공급원은 아예 식탁에 오르지도 않았고요. 사막 기후 특성상 채소 재배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기존에 검토했던 대체 식품 목록을 다시 꺼내봤어요. 채소칩, 견과류 믹스, 요거트바, 말린 과일.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채소칩은 단가가 너무 비쌌어요. 수입 채소를 쓸 수밖에 없는데 물류비가 제품 가격의 절반을 차지했죠. 견과류는 알레르기 문제가 있었고요. 요거트 바는 냉장 유통이 필수인데 전국 학교에 냉장 시설을 갖추는 건 예산상 불가능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2주라는 시간은 새로운 대안을 연구하기엔 터무니없이 짧았고 기존 옵션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게다가 제 개인적인 문제도 겹쳐 있었어요. 제 여동생 라일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라일라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원래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 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곤 했죠. 체중도 계속 늘었어요.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석 달 만에 8kg이나 쪘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라일라는 교육청에서 일하는데 업무 강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졌어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기 시작했고요. 가장 힘들어한 건 변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했어요. 저는 라일라를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상선자 극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었습니다.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라일라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왕립의료센터 내분비과 대기실은 늘 만원이었어요. 특히 20대에서 40대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피로, 변비, 체중 증가를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달 늘어났어요. 검사를 해보면 10중 8구 갑상선 문제였고요. 10대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요오드 부족이었죠. 인체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요오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식단에는 요오드가 거의 없었어요. 전통적으로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는 문화였고 해조류는 아예 식재료로 인식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교육부가 저한테 긴급 요청을 보낸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영양 개입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해법을 찾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병원 1층 카페에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샐러드와 치킨 랩을 주문하려는데 메뉴판에 새로운 항목이 보였어요. 김가루 뿌린 계란 주먹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식 퓨전 메뉴였습니다.
카페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판매하냐고요? 한 달 전부터 시작했는데 의외로 잘 나간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레지던트 의사들이 자주 찾더라고 하더군요. 바쁠 때 한 손으로 먹기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는 이유에서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평소처럼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김이라는 식품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동아시아 어딘가에서 먹는 이국적인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영양학적으로도 크게 주목할 만한 게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채소칩의 단가를 낮출 방법을 찾아봤지만 불가능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봤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요거트 바의 냉장 물류 문제도 답이 없었고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근데 교육부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진행 상황이 어떤지, 언제쯤 초안을 볼 수 있는지 독촉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곤란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대안이 없다고요? 저녁에 라일라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회의 중에 졸음이 쏟아져서 민망했다고 하더군요. 변비 때문에 배도 불편하고요. 약을 먹고 있지만 증상 개선이 더디다고 했어요. 저는 나일라한테 식단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염 식단으로 바꾸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으라고요. 제가 직접 일주일 식단표를 짜줬어요. 현미밥, 구운 닭가슴살, 찐 야채, 렌틸콩 수프. 영양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구성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식단이지만 라일라의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요오드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식이섬유도 충분한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주차장을 걸어 나오는데 문득 낮에 봤던 카페 메뉴판이 떠올랐습니다. 김가루 뿌린 계란 주먹밥. 왜 그게 잘 팔린다고 했죠? 포만감이 오래 간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식이 유행하니까 그런 메뉴를 내놓은 거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두 번 사 먹는 거겠죠. 영양학적으로 특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은 병원 영양사들과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학교 간식 개선안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죠.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2주라는 시간 안에 완벽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일라 같은 환자들이 매일 병원을 찾아오고 있었고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식단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채소칩, 견과류, 요거트 모든 옵션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보고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라일라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병원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뭔가 해야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 영양과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양사 5명이 참석했어요. 모두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죠. 회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학교 간식 개선안의 최종 후보를 오늘 안에 정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제가 미리 정리해둔 후보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소칩, 견과류 믹스, 요거트 바, 말린 대추야자, 통곡물 크래커. 하나씩 검토를 시작했어요. 영양사 파티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소칩은 가격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학생 1인당 하루 간식비 예산이 5리알인데 채소칩은 그 2배가 넘는다는 거였죠. 견과류는 알레르기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교육부가 꺼려한다고 했습니다. 영양사 사라가 덧붙였어요. 요거트 반은 냉장 운송 비용이 제품값보다 비싸다고요. 리아드는 그렇다 쳐도 남부 지역 학교까지 냉장 상태로 배송하려면 전용 차량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모든 옵션이 하나씩 걸림돌을 안고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어요. 다들 병원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내려가면서 또 채소칩 단가를 낮출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혹시 대량 구매로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카페 카운터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앞 사람이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주먹밥 2개요. 그 옆 사람도 똑같이 주문했어요. 저도 김주먹밥이요. 제 뒤에 선 간호사도 같은 메뉴를 주문하더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이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카페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김주먹밥이 정말 인기예요. 아침에 만들어 놓은 게 점심 전에 다 팔려요. 특히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계속 재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재구매율이 높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음식에서 재구매율이 높다는 건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뭔가 기능적인 만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저는 시험 삼아 김주먹밥 하나를 주문해 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포장을 뜯었어요. 주먹밥 위에 김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밥알이 적당히 차지고 계란 속이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김가루였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밥맛을 확실히 살려주더군요. 세 입 정도 먹고 나니까 배가 생각보다 빨리 차는 느낌이었어요. 평소에 샐러드를 먹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팠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오래 가는 것 같았어요. 영양사 파티마가 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에 김 주먹밥을 들고 있더군요. 저는 파티마한테 물었어요. 이거 자주 먹어요?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먹어요. 아침을 거르고 올 때가 많은데 이거 하나면 오후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신기한 게 과자 생각이 안 나요. 보통은 오후 3시쯤 되면 초콜릿이나 비스킷을 찾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과자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건 간식 욕구가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포만감이 오래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파티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원래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편이라 항상 불편했는데 요 며칠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김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만감, 간식 욕구 감소, 변비 개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김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김의 영양 성분을 검색해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니까 자료가 나오더군요. 100g당 식이섬유 함량이 35g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채소칩이 15g 정도인 걸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수치였죠. 요오드 함량도 확인했어요. 김 한 장에 요오드가 약 4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김 서너 장이면 충분한 양이었죠. 갑상선 건강에 필요한 요오드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칼로리는 어떨까요? 김 한 장이 고작 5kcal였어요. 채소칩 한 봉지가 150kcal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저칼로리의 고섬유질이라니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상적인 조합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영양 프로필을 가진 식품이 왜 지금까지 제 레이더에 안 잡혔던 걸까요? 아마도 선입견 때문이었을 겁니다. 김을 그저 이국적인 간식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영양 성분이 좋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우디 사람들 입맛에 맞을까? 대량 공급이 가능할까? 가격은 적정한가? 유통기한은 충분한가? 저는 라일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을 먹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죠. 라일라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라일라한테 제안했어요. 며칠 동안 식단에 김을 추가해보면 어떻겠냐고요. 라일라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오빠, 그게 뭔데요? 맛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고 설득했어요. 해가 될 건 없으니까요. 다음 날 마트에서 김을 샀습니다. 한국산 제품이었어요.
포장을 보니까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기한도 12개월이나 됐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었죠. 냉장이 필요 없으니 학교에 공급하기에 적합했어요. 라일라 집에 들러서 김을 건네줬습니다.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먹어보라고 했어요. 밥에 싸 먹어도 되고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된다고 알려줬죠. 라일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라일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오빠, 이거 신기한데요. 김 먹고 나니까 출근길에 빵 사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보통은 카페 지날 때마다 머핀 사 먹었거든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간식 욕구가 줄어든다는 거였죠. 저는 라일라한테 변비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라일라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연속으로 화장실 갔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배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고요. 저는 흥분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이건 아직 개인 사례에 불과했으니까요. 라일라 한 명한테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제가 찾던 조건들을 김이 상당 부분 충족시키고 있었어요. 요오드 공급, 식이섬유 보충, 저칼로리, 실온 보관 가능, 간식 욕구 감소.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후보 식품 목록에 김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맨 앞이 아니라 부록 정도의 위치에 넣었어요. 아직은 충분한 검증이 안 됐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보고서를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김이 답일까? 사우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문화적 거부감은 없을까?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의문은 계속 꼬리를 물었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제출 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일단 보고서를 완성해서 내부 검토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영양사들한테 초안을 돌렸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파티마는 김을 더 앞쪽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효과를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영양사들은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저는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을 후보에는 포함시키되 메인 추천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안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비겁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일라는 계속 김을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졸음이 덜 쏟아진다고요. 체중은 아직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군것질이 확실히 줄었다는 게 라일라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서에 추가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개인 사례 하나로는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죠.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은 여전히 부록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김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만약 틀렸다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로서의 신중함과 직관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 일상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야기였어요. 각국 정상들이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김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대표단, 일본 대표단, 싱가포르 대표단 할 것 없이 모두 김을 박스 단위로 사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아나운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김이 국제회의에서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병원에 도착해서 뉴스 영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앞에 각국 대표단이 줄을 서 있었어요. 카트에는 김 제품이 가득 실려 있었죠. 한 외국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저칼로리의 영양가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식품이라 이번 기회에 많이 사갑니다. 저는 화면을 멈춰서 다시 봤어요. 정말 김이었습니다.
그냥 몇 봉지가 아니라 박스 단위로 구매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궁금해져서 국제 건강식품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달 사이에 김에 대한 외국 매체의 보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미국의 한 영양학자는 김을 슈퍼푸드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건강 전문 매체는 김을 최고의 저칼로리 스낵으로 선정했고요. 특히 눈에 띈 건 할랄 인증을 받은 김 제품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된 김 제품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어요. 사우디에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였죠. 비건 인증도 받은 제품이 많았습니다.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 채식주의자들도 먹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천연 요오드 공급원이라는 점이 여러 기사에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카페에 내려갔어요. 카운터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김주먹밥이 인기 메뉴 1위로 표시돼 있더군요. 한 달 전만 해도 신메뉴였는데 이제는 카페의 대표 상품이 된 거예요. 옆 테이블에 앉은 두 간호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김주먹밥 먹고 나면 오후 내내 든든해. 예전엔 3시만 되면 배고팠는데 이젠 저녁까지 거뜬하더라. 마야. 나도 요즘 과자 안 사 먹게 됐어. 신기하게 단 거 땡기지가 않아.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병원 내부에서도 검증되고 있는데 왜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일라의 상태도 좋아지고 있고 영양 성분도 완벽한데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라일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을 먹은 지 2주가 지났으니 변화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라일라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어요. 오빠, 나 요즘 정말 좋아졌어. 아침에 알람 없이도 일어나. 회사 가서도 졸리지 않고 가장 좋은 건 간식을 안 찾게 됐다는 거야. 예전엔 서랍에 초콜릿 항상 쟁여뒀는데 이젠 안 사. 저는 라일라한테 체중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라일라가 대답했어요. 2kg 정도 빠진 것 같아. 특별히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줄었어. 변비도 완전히 나았고,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라일라, 혹시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 계절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라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난 확실히 김 때문이라고 느껴. 먹는 걸 바꾼 게 그것밖에 없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김의 성분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풍부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철분, 칼슘, 미네랄 구성이 정말 훌륭했어요. 무엇보다 실온 보관이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기후에서도 유통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냉장 시설이 필요 없으니 전국 어느 학교든 공급할 수 있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대량 구매를 하면 학생 1인당 하루 비용이 3리알 정도로 예상됐어요. 교육부 예산 범위 아니었죠? 채소칩이나 요거트 바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저는 영양학적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김 대 채소칩, 김 대 견과류, 김 대 요거트 바. 모든 항목에서 김이 우위에 있었어요. 칼로리는 가장 낮고 식이섬유는 가장 높고 요오드는 유일하게 공급 가능하고 유통은 가장 편리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장벽이 있었어요. 문화적 거부감이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김이라는 낯선 식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검은색 종이 같은 걸 먹으라고 하면 거부하지 않을까? 그날 저녁 교육부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어요. 후보 식품을 나열만 했지 최종 추천안이 없다는 거였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나와프 박사님, 우리는 학술 논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일주일 안에 최종안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리야드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라일라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지금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개인 사례도 있었고요. 국제적 검증도 됐어요. 그런데 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김을 강력히 추천했는데 실패하면 어쩌죠? 학생들이 거부하면, 학부모들이 항의하면, 제 전문가로서의 명성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안전한 선택은 채소칩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식품이니까요. 비싸긴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요오드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 코너를 둘러봤어요. 과자, 초콜릿, 사탕, 감자칩. 모두 고칼로리의 저영양 식품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아이들이 매일 먹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구석에 작은 김 제품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한국산이었어요. 집어들고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봤어요. 역시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품이 왜 사우디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낯설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익숙한 걸 선호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김 한 봉지를 뜯어봤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좋았어요. 고소한 맛도 일품이었고요. 이걸 사우디식으로 어레인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거나 자타르 향신료를 약간 넣거나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꿰는 게 중요했어요. 학교 급식에 도입되려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추천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보고서 수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을 부록이 아니라 메인 추천 항목으로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안전하게 부차적인 옵션으로 남겨둘까요?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김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슴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교육부는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교육부 최종안 제출까지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영양사 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실질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회의실에 모인 영양사들 앞에서 저는 지난주에 조사한 김 관련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성분 분석표, 국제뉴스 기사, 병원 카페 판매 데이터, 라일라의 사례까지 모든 걸 공유했어요. 영양사 사라가 자료를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데이터만 보면 김이 확실히 우위에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받아들일지가 문제 아닐까요? 검은색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각적인 낯설음은 큰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영양사 파티마가 반박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이미 검증됐잖아요. 레지던트들이 매일 사 먹고 있고 재구매율도 높아요. 젊은 층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영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과 학생들은 다르죠. 의료진은 건강의식이 높으니까 새로운 식품도 쉽게 시도하지만 10대들은 맛과 친숙함을 우선시하잖아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어요. 저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럼 시범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부 학교 몇 곳에서만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었죠. 저는 교육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3개 학교에서 2주간 김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반응을 모니터링하자고요. 담당자는 동의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시범 기간은 일주일로 단축하고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거였죠. 시간이 촉박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움직였어요. 리야드 시내 3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였죠. 학생 수는 총 800명 정도였어요. 한국산 김 제품을 긴급 수입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어요. 각 학교 영양사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을 어떻게 제공할지,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어떤 반응을 관찰해야 할지 세세하게 안내했죠. 화요일부터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날 직접 한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고 배식대 끝에 김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이 같은데요. 학생들은 김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예, 영양사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건강 간식이야.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은 풍부해. 한번 먹어봐. 몇몇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김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바삭해요. 짭짤한데 맛있어요. 한 학생이 먹는 걸 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지켜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첫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속성이었죠. 하루 이틀 호기심에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수요일에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김을 밥에 싸 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냥 과자처럼 먹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내일도 나와요? 저 이거 정말 좋아해요. 엄마한테도 사달라고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호도가 생기고 있었어요. 목요일에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0대 후반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우려됐었는데 의외로 호평이었어요.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칼로리 낮아서 좋아요. 먹고 나면 배가 오래 가요. 피부에도 좋다면서요? 저는 학교 영양사들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섭취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첫날 40%였던 게 사흘 만에 75%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부수적인 효과였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과자류 간식의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김을 먹은 학생들이 다른 간식을 덜 찾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포만감 지속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금요일 오후에 3개 학교의 영양사들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시범 프로그램 결과를 종합하는 자리였어요. 각 학교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펼쳐놓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영양사가 보고했습니다. 김 선택률 78%, 재섭취 의향 92%였습니다. 학부모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살 수 있냐고요? 중학교 영양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택률 72%였고요. 특이한 점은 평소 편식이 심한 학생들도 김은 잘 먹었다는 거예요. 채소는 안 먹으면서 김은 먹더라고요. 고등학교 영양사의 보고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선택률 80%,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2점 나왔습니다. 여학생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균 선택률 76.7%, 만족도 4.2점, 재섭취 의향 90% 이상.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어요. 장기적으로도 이 효과가 유지될까요? 학생들이 질리지 않을까요? 영양학적 효과는 정말 나타날까요? 제가 고민하는 걸 보고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완벽한 데이터를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지금 나온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중한 나머지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영양학적 근거도 탄탄했어요. 이제 필요한 건 결단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김을 1순위 추천 식품으로 배치했어요. 시범 프로그램 데이터, 영양 분석, 비용 효율성, 유통 가능성, 모든 걸 담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전국 단위로 확대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월요일 아침 교육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한테서 즉시 전화가 왔어요.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김을 1순위로 추천하신 거죠? 확신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다만 대규모 적용 전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검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어요. 근데 승인이 나면 김이 전국 학교로 공급될 것이고 거부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날 저녁 라일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져 있었어요. 오빠, 오늘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았어. 갑상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요? 3주 만에요? 라일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대. 식단 관리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았어. 김 먹은 거 말씀드렸더니 신기해 하시더라.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김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라일라가 물었습니다. 오빠 학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김으로 결정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최종 보고서에 김을 1순위로 넣었어. 이제 교육부 결정만 남았어. 라일라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오빠. 나처럼 좋아질 아이들이 많을 거야. 김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걸 봤으니까요. 라일라의 회복은 김의 효과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만약 전국 단위로 확대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격이 급등하면, 학생들이 질려하면, 전문가로서의 확신과 현실적인 우려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병원장실에서 긴급 회의 소집 연락이 왔어요. 교육부 장관과 보건부 차관이 직접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논의인 건 분명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보건부 차관, 병원장, 그리고 식품안전청 담당자까지. 이런 고위급 회의는 처음이었어요. 긴장한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와프 박사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김이라는 식품을 1순위로 추천하셨는데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펼쳤습니다. 영양 성분표, 시범학교 데이터, 국제 사례, 비용 분석. 하나씩 설명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식품안전청 담당자가 질문했습니다. 할랄 인증은 확실합니까? 수입 제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저는 할랄 인증서 4본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주요 김 제조사들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국제 기준을 충족합니다. 보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전국 확대를 결정하기엔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저도 같은 걱정을 했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주일은 짧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결과 김이 유일하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선택지입니다. 채소칩은 가격 문제가, 견과류는 알레르기 문제가, 요거트는 유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병원 카페에서도 3개월간 판매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재구매율이 85%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어제 리야드 제3고등학교에서 식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품 사고라고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존에 공급하던 채소칩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보관 과정에서 습기에 노출돼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학교에 공급된 채소칩 전량을 회수하는 중입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와프 박사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며칠 후면 전국 학교가 개학합니다. 대체 간식이 없으면 학생들이 다시 정크푸드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긴급한 국가적 과제였죠.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김으로 즉시 대체 가능합니다. 한국 공급업체와 이미 접촉했고 대량 주문 시 2주 안에 공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식품안전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물량은 충분합니까? 전국 학교가 5천 개가 넘습니다. 학생 수로 치면 300만 명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넘겼어요. 한국은 세계 최대 김 생산국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60만 톤에 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량은 그중 1%도 안 됩니다. 보건부 차관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대량 주문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업체들과 협상한 결과 장기 계약 조건으로 학생 1인당 하루 비용을 2.8리알로 확정받았습니다. 예산 범위 내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장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1차 파일럿을 학교뿐 아니라 병원, 기업, 구내식당까지 확대하십시오. 다양한 연령층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와프 박사님, 이건 단순한 식품 도입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이 정식으로 승인됐습니다. 이제 전국 단위로 공급됩니다. 제 결정이 수백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만약 학생들이 거부하면요? 만약 영양학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제 경력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라일라의 회복, 시범학교의 긍정적 반응, 병원 카페의 높은 재구매율,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김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국 김 공급업체 담당자한테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시차 때문에 밤 11시가 돼서야 연결됐습니다. 화면 너머로 한국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의 수출 담당자였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와프 박사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국 5천 개 학교 300만 명의 학생, 2주 안에 초도 물량 공급. 김영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미 중동 시장에 공급 경험이 있습니다. 할랄 인증 제품 재고도 충분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학생들 입맛에 맞을까요? 혹시 맛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김영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중동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저염 처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고 향신료도 조정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이미 중동 시장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라임 향과 블랙시드 향을 0.3%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시험 판매 결과 중동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었죠? 김영호가 덧붙였습니다. 물류도 걱정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부산항으로 운송하고 제다 항구로 직송합니다. 통관 절차도 저희가 처리합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품질 관리, 포장 규격, 영양 가이드라인, 유통 기한,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김영호는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치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양사 팀을 소집했습니다. 1차 파일럿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학교 100개, 병원 20개, 기업 구내식당 30개, 총 150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참가 인원은 약 50만 명이었죠. 영양사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채소칩 전량 회수로 공백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정크푸드로 돌아가기 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주밖에 없습니다.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습니다. 매일 데이터를 수집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라일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프로젝트가 승인됐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라일라가 환호했습니다. 오빠, 정말 잘 됐다. 나처럼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이야. 만약 실패하면 라일라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실패 안 해? 나 봐. 완전히 달라졌잖아. 김이 효과가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있어. 라일라의 확신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맞아요. 이미 효과는 증명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용기였어요. 전문가로서 내린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 말이죠.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첫 컨테이너가 제다 항구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관 절차를 밟고 리야드 물류센터로 운송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물류 담당자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 긴 박스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더군요. 저는 매일 각 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섭취율, 만족도, 부작용 여부, 모든 걸 꼼꼼히 체크했어요.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곤 했죠. 그러나 영양사 파티마가 집계 결과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박사님, 평균 섭취율이 68%로 나왔어요. 시범 프로그램 때보다는 낮지만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왜 낮아졌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김의 맛이 너무 생소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 학교에서 섭취율이 50%대로 떨어졌어요. 북부나 중부에 비해 확연히 낮았죠. 지역별 식문화 차이를 간과했던 겁니다. 영양사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남부 지역 학생들 입맛에 맞게 향신료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현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업체 김영호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김영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커민 향을 추가한 제품을 준비해뒀어요. 샘플을 급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 업체의 사전 준비에 놀랐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시장을 연구했더군요. 남부 지역에 커민향 김 샘플을 보냈습니다. 이 반응은 극적이었어요. 섭취율이 50%에서 72%로 급상승했죠. 한 학교 영양사가 보내온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우리 음식 같다고 말해요?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병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왕립의료센터 내분비과 외래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초진 환자가 확연히 감소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담당 의사 아흐메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나와프, 뭔가 변하고 있어. 환자들이 피로 증상을 덜 호소하더라고. 특히 젊은 여성 환자들한테서 변화가 뚜렷해. 고무적인 소식이었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아흐메드,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지 않나?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흐메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환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 최근 식단에 김을 추가했다는 거야. 기업 구내식당에서도 흥미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람코 본사 구내식당 영양사가 보낸 자료를 보니 직원들의 오후 간식 섭취량이 현저히 줄었더군요. 김을 점심에 먹은 직원들이 오후 내내 포만감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리학적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이론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리야드 시내 대형 마트에서 김 제품이 품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트 바이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지금 김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재고가 감당이 안 돼요. 학교에서 김을 먹어본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조른 게 원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학교 급식이 일종의 시식회 역할을 한 셈이었어요. 저는 김영호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학교 급식이 시장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 거죠. 저희는 이미 일반 소매 시장용 물량도 준비해뒀습니다. 걱정 마세요. 교육부에 제출할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해야 했거든요. 평균 섭취율 73%, 재섭취 의향 88%, 만족도 4.3점. 숫자들이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작용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속속 보고됐습니다. 변비 개선, 간식 섭취 감소, 식사 만족도 증가. 김이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영양 개선 도구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육부 장관실에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보건부 장관까지 참석했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담았죠. 보건부 장관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내분비과 환자 감소가 정말 김 때문입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적 상관관계는 분명합니다.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긍정적 신호는 명확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전국 확대를 승인하겠습니다. 5,000개 학교 전체로 확대하십시오. 병원과 기업 구내식당도 희망하는 곳은 모두 참여시키십시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국 확대 승인이었어요. 이제 정말 300만 명의 학생들이 김을 먹게 됩니다. 성공의 기쁨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이 밀려왔죠.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 영양결핍 개선 프로그램 공식 품목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김을 국가 전략식품으로 지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가 전략식품이라는 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프 박사님, 다음 국가회의에서 직접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족과 강요들 앞에서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십시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국가회의 발표라니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나 병원 의사였던 제가 국가회의에서 발표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환호했어요. 파티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처음 김을 제안했을 때 저만 믿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김을 보고서 부록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전략식품이 됐다니 믿기지 않는 반전이었어요. 라일라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선 라일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라일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좋아. 회사 가는 게 즐겁고 일도 재미있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저는 라일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일라, 내 변화를 보면서 확신을 가졌어. 네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도 없었을 거야. 라일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데이터를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갔잖아.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었어요. 교육부가 한국산 김을 전국 학교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게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어요. 한국 업체 김영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국 확대가 승인됐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시차 때문에 답장은 조금 후에 올 거였죠.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병원 카페 메뉴판에 라일라의 식탁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통식품에 제가 그걸 보지 못했던 건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김이라는 낯선 식품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전국 확대 준비가 시작됩니다. 더 바빠질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길이 보였으니까요. 전국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천 개 학교에 김을 공급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물류 품질 관리, 현장 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컨테이너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들이 제다 항구에 정박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어요. 한 기자가 컨테이너 앞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질 김이 한국에서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마다 담당 영양사를 배치했습니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총괄 책임자를 두었어요. 그들과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현장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동부 지역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김을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가 높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서부 지역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와서 김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먹이고 싶은데 마트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영호한테 소매시장 공급 확대를 요청했어요. 김영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곧 전국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커민향 김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이 학생들한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한 학교 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학생들이 김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배정량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요. 북부 지역에서는 창의적인 활용법이 개발됐습니다. 떠나 영양사들이 김을 샌드위치에 넣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사용하는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김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병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왕립의료센터뿐 아니라 전국 주요 병원에서 갑상선 질환 신규 진단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보건부에서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다 킹압둘라 병원 내분비과 과장이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나와프 박사님, 저희 병원에서도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초진 환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요오드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변비 클리닉 환자 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소화기내과를 찾는 변비 환자가 급감했어요. 한 의사는 환자들한테 물어보니 최근 식단에 김이 추가됐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교사들의 보고였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졸거나 산만한 학생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리야드 제2중학교 담임교사가 보낸 편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을 먹기 시작한 이후 학생들이 점심 식사 후에도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전에는 오후 첫 수업이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침 수업만큼 집중도가 높습니다. 혈당 안정화 효과였습니다. 고칼로리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죠. 하지만 김은 저칼로리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메카, 메디나, 다맘, 타부케우.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단순히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 구내식당, 군부대 급식까지 김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 식품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형 식품 회사가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현지에서 김 가공 제품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김을 활용한 스낵, 김 가루 조미료, 김 크래커, 다양한 제품 개발이 논의됐습니다. 알마라이 식품그룹 대표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한국 기업과 합작해서 사우디 맞춤형 김 제품을 생산하고 싶습니다.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김이 단순한 수입 식품을 넘어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김영호가 여러 한국 김 제조사 대표들을 데리고 리야드를 방문했어요. 저는 그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 제조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우디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저희는 현지 생산 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가 덧붙였어요. 사우디 특화 제품 라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현지 향신료를 활용한 퓨전 김 제품 말이죠. 저는 그들과 한국 사우디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김을 중심으로 한 영양 연구, 제품 개발, 품질 관리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한국 측은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사우디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기사가 실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김으로 국민 영양 정책 혁신을 이루고 있다. 기사는 김을 활용한 사우디의 접근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검은 반도체에서 검은 건강식으로 한국 김이 중동 식탁을 점령하다. 기사는 한국 김 수출이 사우디를 계기로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UAE와 쿠웨이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나라 보건부 관계자들이 리야드를 방문해서 사우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한테 프로젝트 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문화적 낯설음을 극복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설득했고 학생들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국가회의 발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왕족과 강요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발표 자료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영양사 팀원들이 리허설을 도와줬어요. 파티마가 조언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기술적인 용어는 피하세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핵심만 전달하세요. 숫자보다는 스토리로 말씀하시고요.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라일라도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긴장되지? 괜찮을 거야. 오빠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자신감 가지고 해. 라일라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발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발표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빠뜨린 내용은 없을까? 질문이 나오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막했던 과제가 이제는 국가적 성공 사례가 됐으니까요. 김이라는 작은 해조류가 사우디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죠? 병원 카페의 작은 메뉴판, 라일라의 변화, 시범학교의 긍정적 반응,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국가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왕족, 강요, 고위 관료들, 사우디를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손에 꼭 쥐고 제 자리로 걸어갔어요. 앞쪽 발표석 옆 의자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이 제게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격려의 표시였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안건이 순서대로 다뤄졌어요. 경제개발계획, 인프라 투자, 교육개혁, 국가의 중대한 이슈들이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왕립의료센터 임상영양학 책임자 나와프 알 카흐타니 박사님께서 국가 영양결핍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발표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십 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왕족 여러분, 강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건강을 개선한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사우디 청소년들의 건강 지표였어요. 갑상선 질환 증가율, 비만율, 변비 유병률,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영양 결핍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 질환, 식이섬유 부족으로 인한 소화기 문제, 고칼로리 저영양 식단으로 인한 비만, 이 모든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시도했던 대안들이 보였어요. 채소칩, 견과류, 요거트, 그리고 각각의 실패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격, 유통, 알레르기 등의 문제로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김 사진이 떴습니다. 검은색 김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김을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한국의 전통 식품인 김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더군요. 영양 성분표를 보여줬습니다. 요오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완벽한 구성이었어요. 김 한 장에는 성인 하루 권장 요오드의 약 4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채소칩의 2배가 넘습니다. 칼로리는 30분의 1 수준이고요. 게다가 실온 보관이 가능해 유통도 간편합니다. 시범 프로그램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학교별 섭취율, 만족도, 재구매 의향,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개선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전국 확대 이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상선 질환 신규 진단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변비 관련 병원 방문이 31% 줄었습니다. 학생들의 간식 섭취 패턴도 건강하게 바뀌었습니다. 한 왕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박사님, 이건 단순히 외국 식품을 수입한 게 아닙니까? 우리 자체 솔루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수입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사우디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커민향, 자타르 향을 추가한 현지화 제품들이 그 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사우디 공동 연구개발센터 계획이 떠올랐어요. 현재 한국 기업들과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논의 중입니다. 사우디 식품 기업들도 김 기반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력을 통한 자립의 과정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나와프 박사님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식품 하나를 도입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한 말이었어요. 보건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병원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영양 결핍 관련 질환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집니다. 연간 수십억 리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강요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향후 5개년 로드맵이었습니다. 첫째,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둘째,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해 자급률을 높입니다. 셋째, 중동 전역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킵니다. 넷째, 김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합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가 끝났어요.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축하 인사와 함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왕족은 우리 가족도 김을 먹기 시작했다며 효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건부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와프 박사님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과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준비해뒀습니다. 영양사 팀,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 모여서 저를 반겨줬어요. 파티마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웅 나와프 박사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웅은 무슨,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예요. 여러분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팀워크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 라일라를 만났습니다. 라일라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밝은 얼굴로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 텔레비전에서 발표하는 거 봤어? 너무 멋있었어.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라일라가 주문한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며 말했어요. 오빠, 기억나? 내가 매일 소파에 누워서 힘들어하던 때, 그때 오빠가 김을 가져다 줬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 그때도 반신반의했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 근데 네가 변하는 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지. 라일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인생이 바뀐 거야.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 면에 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검은 반도체 사우디 건강을 구하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는 김 프로젝트를 국가적 성공 사례로 평가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김을 국가 영양 결핍 개선 프로그램의 공식 품목으로 최종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김을 기본 식품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병원, 군부대, 공기업까지 전방위적 확산이었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대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나와프 박사님 덕분에 한국과 사우디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김이 양국을 잇는 상징이 됐습니다.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 건강과 웰빙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이죠. 한국 정부에서도 박사님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우디 전역에서 김은 이제 낯선 식품이 아니었어요. 마트 진열대에는 다양한 김 제품이 가득했습니다. 네, 오리지널 김, 커민 향김, 올리브 오일 김, 라임 향김.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레스토랑에서도 김을 활용한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김 샌드위치, 김 샐러드, 김 수프. 사우디 요리사들이 창의적으로 김을 현지 음식에 접목시켰죠. 전통 음식인 만디에 김을 곁들이는 집도 생겼습니다. 학교 급식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김을 집어들고 밥에 싸먹거나 간식으로 먹었어요. 이제는 김이 없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보건부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김 도입 이후 청소년 갑상선 질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변비 유병률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소아 비만율 증가세도 둔화됐고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 지표 개선이었습니다. 결석률 감소, 체력 측정 점수 향상, 집중력 증가. 김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결과들이었죠. UAE에서 사우디 모델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쿠웨이트도 뒤따랐어요. 바레인, 오만, 카타르, 걸프 국가들이 연이어 김을 국가 영양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김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김 제조사들은 생산 설비를 증설했어요. 또 중동 전용 생산 라인이 따로 생겼고 현지 기회 맞춘 제품들이 계속 개발됐습니다. 저는 중동 영양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각국 영양학자들 앞에서 사우디 사례를 발표했어요.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영양 결핍을 해결하는 완전한 솔루션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이집트 영양학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처음부터 김이 답이라는 걸 확신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낯설고 이국적인 식품이라고 생각했죠? 데이터를 봐도 의심했고 효과를 봐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더군요. 제 선입견이 문제였지 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제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얻은 것 같았어요. 병원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다의 한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딸이 갑상선 질환으로 고생했는데 김을 먹고 나서 완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와프 박사님 덕분에 제 딸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저 하늘 아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김이라는 작은 해조류가 그들의 미래를 바꿔놓았어요. 김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고질적 영양 결핍을 해결한 완전한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검은 종이 한 장이 한국과 사우디를 이어주는 건강한 다리가 됐죠.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와프 알 카흐타니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엔 그저 낯선 외국 음식이라고 무시했던 김 한 장이 결국 300만 명 학생들의 건강을 되찾아줬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도 선입견에 갇혀 답을 보지 못했지만 데이터를 믿고 용기 내어 선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지구 반대편 한국의 작은 해조류가 사우디 아이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K-팝도 K-드라마도 좋지만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먹어온 김 한 장이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가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